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날씨도 추웠고 장도 좋지 않았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가볍게 정리해보고 역시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트럼프의 변덕이라고 제목을 지어놓고 시장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대폭 축소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위기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비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시장 정리해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2140 그리고 2180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사실 여력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선이라고 보면 거의 뭐 여력이 많이 없는 상태라서 비중을 크게 가져갈 것은 좀 현재로서는 오버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장 자체도 좋지 않아요. 지금 전업종 하락세라고 보여지고 외국인은 9일 연속 매도입니다.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공포에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공포는 정말 극심한 공포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이 9일 연속으로 매도하면서 들어온 수급도 낯선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관도 4일 동안 시장을 받쳐주다가 오늘 결국에는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들만 샀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특징이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시장의 방향을 정말 잡기 어렵다는 거는 제가 잘 못 느끼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사실상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내용 자체가 워낙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일단 빅2 이벤트 방금 말씀드렸던 FOMC나 미중 무역 협상 외에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IT 일부 반등했고 실적 우려 관련되면서 이제 무역 관련된 자동차 업종 하락, 화학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 많이 나온 상태고요. 제가 어려워하는 특히나 개인들이 어려워하는 통신이나 유틸 쪽, 뭐 재지 어제 봤던 이제 뭐 목재 이런 것들이 반등하면서 어, 사실은 거의 쉬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비스업도 매도세 나오면서 일단 한 사이클은 한 바퀴 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일 장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서비스업에 또다시 매도세가 나온다면 한 사이클은 돌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비스업 다음에 이제 또 건설이나 경기 민감주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양국의 의견차가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일단 양국의 의견차가 생각보다 크고 이제 중국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를 4년 만에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 해결을 해보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중순에 1900달러에 대한 무역 관세 발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추가로 매입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었고 지금 잠시 중단되고 있는 1900달러 무역 관세 발효 염두가 하필이면 12월 중순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하라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굳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를 잘 판단하시고 물론 하루아침에 또 예측 불가라는 이 뜻이 하루아침에 또 트럼프가 시진핑을 존경한다라는 또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급변할 수 있지만 분위기 자체는 현재로서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만 해당되고 중국이나 아시아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미국한테는 계속해서 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0에선 이평선에 수렴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이거 저희가 공부할 때 이평선에 수렴했을 때는 방향성 따라가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방향성을 따라가라. 만약에 선물을 매매하신다면은 방향성 따라서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주식이나 어떤 그 상향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반대로 위로 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예를 들면은 요런 내용이죠. 이평선이 여기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방향성,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요 방향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탈이 강하게 나왔을 때 또 방향성, 선물 매도였겠죠. 아무튼 이렇게 시장 자체가 저항선에 부딪혀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위로 보고 있는 미국 증시이다. 그래서 그나마 기다릴 언덕이 뒤에 나오겠지만 달러 지수예요. 트럼프가 그 연준 의장한테 계속해서 파월한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폭락은 막을 수 있겠죠. 기다릴 언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락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으로서는 조금 한 20일 가까이 남은 그 시점이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1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이 또 캡처를 해왔습니다. 11시 반 장 시작하자마자 또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11시 한 1, 20분쯤에는 상승하던 흐름에서 장 시작하자마자 또 이제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분위기가 뭐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벤트 하나하나에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거칠 것이 없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참 걱정할 게 없네요. 연예인 걱정하지 않듯이 미국 걱정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도 덩달아서 지금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지만 사실상 큰 뭐 포인트를 찾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달러의 힌트를 좀 얻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또 공포로 보느냐 차이인데 원래 저의 스타일 같았으면 이 공포를 잘 이용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좋을 거였으면 사실 이미 좋았겠죠. 미국 증시 저렇게 상승하는데 한국이 오르지 못한다는 거는 이제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니케이도 상승 그 곡선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도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하락폭에 비하면 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인 거고 오히려 달러가 오늘 사실 다시 상승한 부분이 조금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율이 조금 116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이 짧은 반등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스에 갇혀 있거든요. 2140과 80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고 추가적인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빅2 이벤트 중에 하나 정도가 터져줘야 되는데 하나는 일단 먼 후의 일이고 12월 중순경에 있어야 될 일이고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은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검색하셔서 그 분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기사들도 번역하거나 오역하거나 아니면 늦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그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한 기사들을 잘 검색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벤트라서 그래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바로 전에 다시 내용들을 살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전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아침에 이제 시장이 어저께 이제 제가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폭락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급락하고 반등하는 그 흐름은 이제 이 13시 경우에 속보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12시쯤에 나온 기사고요.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재차 압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더 이상 급락은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장 막판에는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밴드를 지켜주는 그런 상황. 지루한 장이었다고 보여지죠. 자, 코스닥 1.02% 하락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뭐 단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수금이 있거나 심심하신 분들 하루라도 주식 안 하면 또 허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중독입니다. 자, 코스피 흐름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이후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시 반 이후에는 또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표를 보면 계속 암울한 상황이에요. 지금 포인트를 찾기는
찾기는커녕 지금 시장 자체가 거의 뭐 개인들만 빨간색이 보이는 상황이고, 서비스업에도 이틀 연속으로 매도 나오면서 일단 한 사이클 돌았다라고 보여지고, 전기전자업종이 일부 반등 나왔지만 매수세가 작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약품 쪽에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나마 외국인이 받쳐주던 시장이 지금 바이오 쪽에 한 사이클 돌고 두 사이클 돌고 지금 뭐 청산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음식료품이나 섬유의복, 통신, 그다음에 금융업, 그냥 우리가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제 힘든 그런 종목들. 어제는 비금속 광물이나 이런 것들 올랐었죠. 기계. 하루 오르고 하루 팔고 하루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 매도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고요. 외국인은 9일 연속 매도. 연기금 받쳐주긴 하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면은 일단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늘 하루 종일 매수세. 근데 또 막판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가 싶더니만 기관이 또 팔고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외국인이 상승했다는 부분은 좀 시장을 예측하기는 편하긴 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내일장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단타로 좀 시장을 대응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 혹시나 손실이 크신 분은 지금은 자를 타이밍이 아니죠. 또 어쨌든 2140이라는 그 박스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또 한 타임 잘못 매도하시는 것 같아요. 40이 강하게 깨질 때 손절을 하시더라도 지금 어설프게 마이너스 2%, 3% 혹은 뭐 3, 4%에서는 손절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좀 너무 조급하거든요. 오르는 거는 금방 팔고 빠지는 거는 또 갖고 있다가 훅 빠졌을 때 팔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대형주, 우량주 들고 계시면 시장이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시장이 빠지는데 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장 빠질 때는 다른 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하루 만에. 지금 하이닉스랑 우리 보던 상위 대형주에 올라와 있긴 한데 수급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그 HLB 말씀드렸죠. HLB랑 그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는 뒤에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있는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약 한 7%에서 8% 정도 수익 나셨을 텐데 일단은 매도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리니지2M 관련해서 지금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로 지금 한 7%, 8% 올랐다면 일단은 자르고 이익 실현하고 챙겨 놓으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인버스가 상위에 있었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또 바뀌는 모습이고, 아토는 뭐죠? 이게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못 봤습니다. 이오테크니스 반도체 조금 올라와 있네요. 지금 기간들 보면은 LG전자, 그다음에 SDI까지 코롱인더 반도체. 자, 오늘 안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조금 제가 보고 있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반도체에 관련한 거 한번 정리해드렸죠. 젠백스나 한미반도체가 오늘 오르고 어저께는 또 뭐 서울반도체랑 몇몇 좀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데 그 종목을 일단 잘 추가해 두시고 이렇게 시장 한번 사이클 올 때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는 장이 올 수 있거든요. 슈프리마까지 있네요.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내일 단타는 저는 9일 제지 할 겁니다. GV를 아직 팔지 못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거래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따라 사셨던 분들은 일단 적당한 선에서 지금 한 10% 내외 이익이시죠. 사신 분들은 20% 넘게 갔었는데 일단 매도 타이밍은 10% 내외로 잡으시고, 이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닌데 일단 주식에 있어서 지금으로선 수급이 엇갈려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으로서 장 빠질 때 하나 잡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식은 테마잖아요. 테마 어쨌든 반도체 테마, 그다음에 자동차 테마, 화학 테마, 전기 반도체 테마.
근데 지금 이 차세대 태양전지 이슈로 지금 시장이 약간 오바스러울 정도로 여기 들떠 있어요. 국유재즈는 사실 여기 한번 하고 나서 이거 제 친한 동생이 이걸 가지고 단타했다가 완전 물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던 종목이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알던 종목이고, 박엽지나 뭐 크라프트지 한답니다. 지류, 기본적으로 종이 목재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이나 뭐 실적 관련된 거는 사실 크게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테마는 이 그래핀이라고, 이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2차 실리콘 말고, 일단 수급 먼저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초입이고요. 그리고 상승 초입에 사실 좀 무섭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상승 탄력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엄청 사시겠죠, 아마. 하여튼 상승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폭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 터지고 상승 초입이라서 저는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지금 시장도 안 좋고 해서 여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글하고 MOU도 맺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래서 차세대 태양전지에서 지금 현재 실리콘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리콘보다 이 그래핀이라는 이 새 물질은 거의 100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다 합니다. 사실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테마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태양전지 외에도 여러 가지 업종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계약 체결권 가지고 그저께인가 기사까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반응이 없더니 이제 오늘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억누르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혹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세차장고 관련된 부분도 우리 외국인들 아까 수급 보셨죠? 들어올 때 다 정리해놓고 들어왔습니다. 조금 늘고 있지만 주가가 먼저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막판에 올랐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저는 계속 보다가 못 샀는데, 솔직히 못 샀어요. 근데 내일 GV를 잘 정리하고, 큰 금액은 하시면 안 돼요. 이 30%짜리를 잘못 들어가면은 또 확인하시고 아침에 뻥 떠서 들어갔는데 한 15% 20% 올랐는데 빠지면 30% 넘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작은 금액으로 지금 장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씩 그렇게 단타 하시는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겠죠? 자, HLB 관련돼서는 저의 시나리오가 이틀 연속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를 계속해서 HLB 주주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 상치고 또 변동성도 심해졌고, 근데 어쨌든 두 번 상칠 동안 배가 많이 아파요. 우리 HLB 주주들은 지금 일봉 보시면 요 지지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HLB가 이 저는 동안 넥스트 사이언스가 한 번 더 튄다면 이거를 순간적으로 뇌동 매도를 한 다음에 여기로 올라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경험상에서 나오는 그런 뇌피셜인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후드려 팼어요. 아침에 큰 폭으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상대적으로 넥스트 사이언스는 20% 가까이, 아니다, 이거 12% 가까이 오른 겁니다. 빠진 만큼 더 오른 거죠. 뇌동 매매가 나온 거죠. 매도입니다. 이건 사실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한 10분, 20분 가까이는 정말 지옥이잖아요. 우리 또 이 부분을 보시고 여기에 또 내동매매 올라타면 같이 빠질 것이다. 뭐 결과적으로 손실 보신 분 밖에 없겠죠. 오늘 들어가신 분은. 그러니까 한 타임 사이클 지나고 나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또 여기서 후드려 패는 척 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해서 한 2, 3만원, 한 3, 4만원 혹은 7만원에 잡으셨던 분들은 그냥 쭉 가시겠지만, 뒤늦게 또 남들 다 팔고 나올 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돌 때 하지 마시고요. HLB 우리 얼마나 제가 방송 많이 해드렸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당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내일이나 모레 쉬더라도 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GV나 저기 국길돼지 빠졌다고 방송 쉬는 거 아니야?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할 텐데 혹시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늦게 들어오면은 좀 쉴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정말 좋은 결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